이런 차는 솔직히 리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지금 제 벤틀리 행사 현장 나와 있는데요. 벤틀리 하면은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7년 전에 아마 처음으로 이 벤틀리라는 차를 조우했었는데 컨티넨털 GT V8 모델이었거든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탈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슥 보고 조심스럽게 다시 닫았습니다. 과연 나까진 놈이 이런 차를 타도 되는 건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호화로워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차량은요, 그 궤를 뛰어넘습니다.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라는 차량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면요, 벤틀리의 뮬리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비스포크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벤틀리의 차 종류를 더욱더 고급지게, 더욱더 이 구입하는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비스포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기존에 있던 벤틀리 차량을 단순하게 고급지게 꾸며주는 것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 뮬리너라는 이름으로 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이름도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예요. 뮬리너에서 직접 차량을 설계를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놀랍게도 딱 18대만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스타트가가 26억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한 대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에스턴 마틴 행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분들 참 돈 많은 분들 많아요. 지금 우리 차량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쇼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단 한 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공개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우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아합니다. 모든 선들이, 곡률이, 이게 말이 되는 라인인가요? 이게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벤틀리 GT를 좀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하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W12 엔진이 들어갑니다. 전체 모든 제조사들이 다 전동화로 가고 있잖아요. 벤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벤틀리는요, 2024년부로 12기통 엔진을 안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2기통 엔진이 들어간 최후의 신형 벤틀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벤틀리는 12기통과 작별하는 방법으로 이 파워트레인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740마력의 100kg 포스미터가 넘는 이 엔진이고요. 2030년부터 벤틀리는 다 전동화 모델만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자체가 전동화 벤틀리의 디자인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해요. 컨셉 자체는 GT입니다. 벤틀리 GT도 GT였죠. 그래서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인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뮬리너라고 했잖아요. 뮬리너. 이 차량을 일일이 비스포크 형태로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뮬리너 디자이너 분들이 1대1로 붙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드릴까요? 여기는 어떻게 디자인해 드릴까요? 여기는 어떤 소재를 쓸까요? 아까 전에 소개 영상 보는데 고객과 함께 같이 만들어 간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은 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뭐 이런 것들을 썼지만은 고객이 원한다면은 여기를 우드 패널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좀 얇게 점인 돌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죽 같은 것도 색상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고객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소재도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급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급집니다. 놀라서 말도 안 나오네. 이 헤드램프가 상당히 좀 독특한 모양이잖아요. 이게 저는 보면서 벤틀리의 엠블럼, 이 가운데 원형이 있고 이렇게 날개가 뻗쳐진 모양, 이 모양을 모티브로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릴 같은 경우에도 검붉은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짙은 빨간색으로 가는,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 W12 엔진이 들어가야 되는 만큼 보닛 상당히 깁니다. 창문 밑에 있는 몰딩 같은 것도
이 보니서부터 이렇게 길게 연결돼서 보니까 조금씩 차량을 낮게 눌러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끝까지 쭉 떨어져 가지고 이 리어까지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우아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우아하다라는 얘기. 플라잉 스퍼라든가 아니면 컨티넨탈 GT 이런 동글뱅이 눈 두 개인 된 이런 벤틀리의 디자인 언어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 바투 이전에 바칼라라는 뮬리너 이름을 가진 다른 벤틀리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다른 이런 디자인 언어로 해석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뮬리너 이름의 한정판 아주 고급진 모델들이 나왔을 때 좀 더 벤틀리와는 다른 이런 디자인 언어적인 특색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6억이라는 뭐 가격, 그 다음에 차량의 성능 700마력이 넘어가고, 사실 그런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사실 마지막 W12기통이라는 그런 상징성, 그 다음에 전동화를 앞두고 있는 벤틀리 브랜드의 이런 미래상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가치에 있어서는 사실 어마무시한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는 솔직히 리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서울에서 이거 구매하셨다는 분 정말 부럽습니다. 난 이 차 맨날 집에서 보면은 밥 안 먹어도 배고파 부를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급질 수 있나 진짜. 시트도 소재가 세상에 세상에 포스트 도어 클로징까지 이거 뭐 할 말이 없는 차례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 번역집 PD였고요. 아름다운 차량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앞으로도 재밌는 자동차 관련된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